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말하다 보면 눈물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털어놓고 싶어요. 제 남편은 준호가 10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제게 남은 건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준호는 제 품에서 엉석을 부리는 어린아이였는데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나날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어요. 밤에 집에 오면 준호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참았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혼자 무섭지 않았어?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컸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집에서 기다려주지 못해서요.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학용품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은 새 가방, 새 운동화를 신고 오는데 우리 준호는 작년 것을 그대로 써야 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이거 아직 쓸만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 진학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적은 좋았는데 등록금이 문제였죠. 그때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았어요.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냥 취업할게요. 안 돼.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때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빌딩 청소, 계단 청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죠.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무릎이 까져도 참았어요. 가끔 준호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나가는 걸 보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건강해.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팠죠. 그래도 웃어야 했어요. 이 아이가 걱정할까 봐서요. 드디어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기쁘면서도 등록금 걱정에 잠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다 깨고 빚까지 내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그때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니까요.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민정이라는 예쁜 여자를 데려왔죠. 엄마 제 여자친구 민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예쁘고 착해 보였거든요. 준호가 좋아하니까 저도 좋았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거든요. 어머니 신혼집은 신축 아파트로 해야겠어요. 빌라는 좀. 그래 그래야지. 우리 준호 신혼집이니까.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맞춰주려고 했죠.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보태줬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내 아들 잘 살라고 하는 일인데요. 결혼식 날 준호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잘할게요. 그래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만 해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신혼 초에는 민정이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예의는 지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주는 식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어머니 이 미역국 너무 차지 않아요?
저 혈압 높다고 했잖아요. 아,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매번 그러시네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조심했어요. 소금도 적게 넣고 간도 여러 번 봤는데 그래도 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출근할 때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이제는 민정이에게만 인사하고 나가요. 준호야, 조심히 다녀와라. 이미 문이 닫힌 후에 혼자 말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쓸쓸한지 민정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일이에요. 저는 정성스럽게 차도 우리고 과일도 깎아서 내놨어요. 며느리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은 고마워했는데 민정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얘기는 잘 모르세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리고는 뭐 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옛날 사람? 할 일이 없다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밤에는 아파서 잠도 못 잘 정도였거든요.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준호야, 어머니 병원비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민정이가 바로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준호 회사 사정도 계속 어렵고 보너스 나온다고 해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애 가지려면 돈 모아야 해요. 준호도 민정이 눈치를 보면서 엄마, 민정이 말이 맞아. 지금은 좀 어려워.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아이들 전세금에 다 보탰는데 이제 제 병원비는 부담스럽다고 하다니.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며칠 후에 민정이가 비싼 명품 가방과 옷을 사오는 걸 봤을 때였어요. 세일해서 샀어. 제 용돈으로 산 거예요. 제 용돈으로 샀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준호 월급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 병원비는 없다고 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웃 할머니들에게 하소연했어요. 복순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뭔 일이야, 순자야? 민정이가 나를 너무 멀리하는 것 같아. 그리고 준호도 예전엔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라도 보였는데 요즘엔 민정이 눈치만 봐. 그럼 너 무릎 아픈 거는? 병원 가고 싶어도 돈 달라고 하면 민정이가 싫어해. 어머, 순자야, 내가 그 애들 전세금도 보태줬잖아. 그래도 내 새끼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순자야, 너는 너무 착해. 준호한테 똑똑히 말해야 해.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민정이가 좋아한다는 과일도 사고 준호 좋아하는 반찬 재료도 샀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아야, 아야. 한 계단씩 쉬어가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준호와 민정이가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하는 말이 다 들렸어요. 솔직히 어머니 계속 모시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애 못 가져요.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 받는 게 나을 거예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요양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짐이 되었나. 평생 저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일찍 죽어서 혼자 키웠는데 밤새 아픈 아이 간병하고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대학 보냈는데 이제는 버림받는구나 싶어서요. 다행히 이웃 할머니들이 나서주셨어요.
준호를 찾아가서 호되게 꾸짖으셨죠. 준호야, 내 어머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재혼도 안 하시고 오직 너만 보고 사셨어. 밤새 아픈 너 돌보시던 모습 우리가 다 봤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5시부터 일하시던 거 모르냐?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요양원 보내자고 한다며? 말이 되냐? 그제서야 준호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준호가 병원에 혼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준호야 왜 그래? 제가 정신없이 살았네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걸 다 잊고 살았어요. 괜찮다 아들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이웃 할머니들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밤새 제가 아플 때 간병해 주시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시고 그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아,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제대로 모실게요. 민정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온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제 병원 검진에 직접 모셔다 주고 민정이도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 차 좀 드실래요? 고맙다 민정아. 어머니, 그동안 제가 좀 서툴렀어요. 아니야. 나도 며느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민정이가 무릎에 발을 파스도 사다 주고 함께 공원 산책도 하자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즘 우리 집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준호는 예전처럼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민정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어제는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내일 날씨가 좋다는데 같이 공원 산책하실래요? 그럴까? 무릎도 좀 낫는 것 같고 저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가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란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똑똑히 말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민정이와 저 사이에는 아직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 준호도 가끔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저처럼 이웃 할머니들이 나서 주실 수도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혼자 키우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이 결국 돌아와 주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저는 이제 62살이에요.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일도 많아요. 앞으로 민정이와도 더 가까워지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란 건 정말 소중한 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